우리 이 자리가 우리 이혜성 목사님의 동네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웅이고요. 제가 가장 큰 저의 경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경력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연구원으로 11년 있었던 게 저에게 메이저 저의 경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력이 들어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좀 많이 들여다보는 편이게 됐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뭐 많이 하실 것 같고,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테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네, 신자유주의. 네,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네, 부자 감세. 부자 감세를 통해서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감세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데 얼마나 감세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법인세 깎아줬어요. 법인세 25%가 원래 공시 세율인데 23%로 깎아줬어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부동산세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그 세율을 매기고 또 그 가계 상속한 기업의 상속세, 우리 상속하는 거 있잖아요. 양도 이런 세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부자들에게 감세한 규모를 따지면 한 30조 정도 됩니다. 30조 정도. 30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1조 정도 됩니다. 31조.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 정통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17조 정도 될 거예요. 17조. 그리고 문체부 1년의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 1년 예산이 한 7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기에 정부에서 우리가 1차에서 5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조 6천억. 2차는 7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차 때 마지막으로 많이 부어서 한 11조 정도를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책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1차에서 5차 다 합치면 한 40조 정도 됩니다. 40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율이 법적으로 깎아준 게 한 30조 정도 규모가 되고요. 작년에 재정적자가 정부가 작년 예산이 한 620조 정도 됐나요? 근데 세수가 빵꾸난 게 작년에 한 50 몇 조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써왔어요. 혹시 이럴까봐. (2023년도에) 재정적자가 56조 4천억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법인세가 23조가 빵꾸 났고요. 양도소득세가 14조 7천억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정적자를 통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인 기초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그 다음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대로 경제정책을 잘못함으로써 실제 많은 복지 예산이 희생당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굉장히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전 세계 고금리라는 건 이제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 많은 돈을 썼잖아요. 그죠? 미국도 한 4조 달러를 부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걸 걷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가 5.5예요. 우리나라 금리는 얼마일까요? 3.5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은행에 저금할까요? 미국 은행에 저금할까요? 미국 은행에 저금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끊임없는 부자 감세와 또 며칠 전에 보니까 42만 가구에 주택을 무한정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전체적으로 말아먹겠구나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도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우리 5천만 국민의 생활이 무너지는 경제 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들여다보시고 더 이상 3년을 윤석열에게 맡겼다가는 나라가 골로 갈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는 정부가 쓸 수 있는 경제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금리를 작년에 높여놨으면 지금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좀 진작해서 경기를 부양할 텐데 지금 금리를 낮춰서 부자 감세를 통해서 시장을 억지로 부동산 경기를 계속 띄워왔어요. 이런 상태로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 그리고 소비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과 함께 더 많이 공유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3년을 이끌어가서 나라를 망치지 못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하나만 할까요? 네, 경제 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은 물러나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경제 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은 물러나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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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